반갑습니다. 테마로드의 테리 아버지입니다. 자, 오늘도 심야괴담의 시즌5 타이틀은 아가입니다. 이 제보자의 어머니가 외삼촌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피를 나눈 외삼촌이 아니고 1962년도에 어머니가 15살 정도 되는 무렵에 학교를 다녀오는데 할아버지가 집에 낯선 사람을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애가 10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남자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우리 집 막내다. 할아버지가 이름은 아가라고 불러라. 그리고 누나한테 인사해라 하니까 누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실상은 얘는 뭐 머슴이나 다름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무당이 있었답니다. 조금 지난 무렵에 무당이 찾아와서 때가 되었습니다. 노란 부적에 싼 무언가를 할아버지한테 주고 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가져온 것을 보니까 풍경하고 부적을 가져와서 할아버지가 몸에는 부적을 넣고 풍경은 떼서 처마에다 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런 풍경 소리가 납니다. 밤이 되면 정막을 깨는 풍경 소리가 들리고 하는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풍경 소리와 비명 소리. 그래서 밖을 내다보니까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르신 잘못했어요. 하는데 그 비명소리가 아가가 내고 있는 비명소리입니다. 근데 차마 본인이 나가서 할아버지의 행동을 제대로 가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때리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참담한 현실을 말릴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이 내심 안타까워해요. 그리고 풍경 소리가 날 때마다 아가의 비명소리가 온 집안을 울려 퍼집니다. 맑고 청한 이 풍경 소리가 낮다 하면 비명 소리로 이어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이어지죠. 바람이라도 불면 이 아가는 떨고 있습니다. 풍경이 울릴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가를 바라보고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연고를 발라주는 것 외에는 없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 풍경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 아가를 몽둥이로 패는구나 싶어서 본인이 그 풍경을 뗍니다. 떼는 순간 할아버지가 딱 나와서 그 현장을 보고는 그 사랑하는 손녀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녀일 텐데 손녀의 뺨을 때립니다. 그래서 손찌검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풍경이 할아버지가 다시 달죠. 겁에 질린 아가는 그 풍경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몸을 사시나무 떠듯이 뜹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일이 지난 이후에 한날 밖에 나가니까 아가에게 깨끗한 문명옷을 입히고 모욕을 시킨 상태에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옷을 갈아입고 장에 다녀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갑니다.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이 손녀가 뒤를 따라갑니다. 뒤를 따라가는데 할아버지가 간 곳은 선산이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을 잡고 나가는 그 아가의 모습이 너무 서글퍼 보였다는 거예요. 흡사,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를 따라간 거죠. 뒤를 따라갔는데 선산에 도착해서 보니까 작은 구판이 펼쳐져 있고 상이 있고 그래서 아가를 데리고 왔는데 상다리에 산판 위에 눕혀놔 놓고 상다리 쪽에다가 끈을 메어서 팔다리를 묶어서 꼼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놔놓은 상태에 구판이 주제가 되고 그 구판이 끝나갈 무렵에 태운 부적을 양동이의 물에다가 타서 양동이를 휘저어서 그 물을 얘에게 양동이 물을 다 먹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 배가 벌렁해질 때까지 그 물을 다 먹입니다. 태운 양등이 물을 다 먹여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안 돼 하면서 쫓아나가요. 이 사연 제보자의 어머니가 쫓아나가요. 안 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사람들이 구슬주제하던 사람들이 돌아보고 잡아서 잡혀서 내려가면서 산 위를 쳐다보는데 그 서글픈 그 눈빛, 누워서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겠죠. 사람이라면. 그죠. 그게 이제 살아있는 그 아가의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그래서 동네에는 이제 내려와,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군수가 되고 싶어서 액바지를 썼다. 그 돈을 많은 재물을 쓰고 액바지가 있었단다. 그런 소문들이 돌았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진짜로 군수가 되었어요. 군수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일이 잊혀져 갈 무렵쯤에 자기도 나이가 조금은 더 들었었겠죠. 아가의 기억이 이제 희미해질 무렵에 태풍이 몰아치던 날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와 함께 뻥 뚫린 눈, 그리고 아가가 할아버지의 목을 조르고 놔두지 않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말기고 하는 꿈을 꾼 거야. 그 꿈을 깨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저리 가라니까 하면서 한 곳에 웅크려 앉아있고 자기가 떨고 있고, 할아버지 눈을 쳐다보면 눈이 부옇게 변해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무서워하면서 밖에 풍경 한 봐 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풍경이 박살이 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풍경을 달아난 배경이 어떤 것인가. 그 액바지로 들이는 그 존재에게 이 풍경 소리가 들리면 겁이 나서 올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을 때 이 풍경 소리를 무서워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액바지가 이 풍경 소리가 나고 있을 때는 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풍경이 깨져서 이 할아버지를 치러 온 거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할아버지는 눈이 멀고 목소리도 잃고 꿈에서 봤던 대로 그 아가를 패던 오른쪽 팔이 마비가 오고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지금 현재도 좀 무서워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아가의 저주가 다른 식구들한테도 행여 옮겨가지는 않을까 겁을 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점, 이 액바지가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집안에 본인한테 본인이 입신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오는 이 모든 이 나쁜 기운들을 막아주는 대상이 필요한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쓰레기통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날라오는 모든 안 좋은 것을 잡아줌으로써 내가 좋아진다. 그런데 이 액바지의 개념이 한 사람의 한 생명을 죽게끔 만들게까지 한 상태의 어떤 이 액바지 의식, 이 우리 무 속에는 있어 왔던 것들이다. 나의 입신 때문에 부적으로도 최고의 어떤 부를 가진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는 부를 가졌고 좋은 인맥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 출세욕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한 생명을 희생하고 본인이 얻을 것은 얻었지만 결국은 본인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것도 또 다른 저주와 무엇이 다릅니까? 저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결국은 거진 같습니다. 나는 존귀하고 다른 생명은 천하다는 이 논리가 아니다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짐승에게도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무속신앙이 무엇든지 발전을 하잖아. 그죠? 이런 거는 우리가 발전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죠? 뭔가 인간적인 해석이 가미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어떤 나쁜 것들을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이 액바지를 쓴다는 것은 현대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에도 나오던 그 악기를 만들어가는 가정들이라든지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것들이 오래전 일만은 아니겠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연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은 신계 시즌5 아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